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보쿠의 소식주의자란 책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몸에 좋은 음식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음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의 유명한 관상학자 미즈노 남보쿠의 말인데요. 어릴 때부터 술을 먹고 싸움질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저자가 칼을 맞아서 죽을 상이다라는 관상학자의 말을 듣고 스님이 되려고 합니다. 스님의 권유로 보리와 콩을 먹으면서 관상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이발사로, 목욕탕에서, 화장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두상에서 뼈와 골격을 연구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운명이 먹는 음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남보쿠 자신의 관상은 보기 드문 가난한 상이었지만 사람의 운명은 음식에 있다라는 깨달음에 따라서 매일 보리 한 홉, 그리고 채소 한 가지로 음식을 절제한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7세기에 태어나 그 당시로는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먹는 양에 달려 있다는 거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고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이라고 해요. 중국 고서에 보면 뱃속을 항상 팔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하죠.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 뱃속을 팔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손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을 식탐이라고 하잖아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저도 식탐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평소에는 건강이나 다이어트 신경 쓴다고 조금 참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날은 막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식을 통제하는 게 곧 저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을 보다 보니까 김희애 씨가 떠올랐어요. 여자분들 한 번씩 달콤한 거 땡기잖아요. 초코파이 정말 먹고 싶을 때 반 개만 먹는다,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막 초코파이 같은 거 땡기면 두세 개씩 뜯어 먹으면서 야, 어떻게 이걸 반 개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걸 먹으면서 반 개를 먹는다고? 그만큼 그분의 절제력에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빨리 성공하려면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더 빨리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 빨리 부동심을 얻을 수 있어서 그대가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군인이나 농부, 공인,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서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력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얼마 전 보던 방송에서 서장훈 씨가 지나가던 말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본인 모습을 보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 식사한다고 들었거든요.
체격이 저렇게나 큰데 하루 한 끼를 먹는다고? 물론 예전처럼 운동을 하던 시기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식사를 그렇게 줄일 정도로 방송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남다르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고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데 힘쓰십시오. 제철에 나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지 않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의 기흉과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미식을 하는 자는 늙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더구나 미천한 사람이 신분에 맞지 않게 3년 동안 미식을 하면 젊음이 다하기 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관상이 대단히 좋더라도 젊을 때부터 미식을 삼가야 합니다. 미식이란 음식에 대한 교만하고 사치하는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젊어서 부와 명예를 가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하고 대식하는데도 나름대로 복은 있어서 집에서 죽는다 해도 죽을 자리에 누웠을 때 가족을 아주 힘들게 하고 큰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집안도 몰락하고 일찍 죽거나 오래 살아도 죽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결국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을 절제하고 검소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요즘 SNS에 보면 온갖 예쁘고 화려한 음식들 참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걸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식사를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관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한다고 해도 불규칙한 식사는 절제를 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며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여 소식하며 술과 고기를 멀리하고 곡식과 채소로 검소한 조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천수를 다하고 죽는 법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에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나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에게 배당해 준 복이 연장되므로 명도 자연히 연장되는 법입니다. 식탐을 조절하지 못하는 품성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식은 모든 부와 장수의 근본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음식을 두려워하십시오.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존재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인데요. 식사를 바르게 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재물, 삶에 대해서 겸손하고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패망의 전에는 항상 욕심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선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 몫에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명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명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하며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정신을 다스리는 것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음식을 다스리는 것이 정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란 사실을 그대는 깨우쳐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마음이 흐트러지는 가장 최초의 발단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옷이나 집도 자기 신분에 맞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음고생입니다. 입는 옷이나 사는 집이 자기 신분보다 화려한 사람은 겉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겉을 꾸미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겐 마음고생이 항상 끊임없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와 반대로 옷차림이나 집이 자신의 신분에 비해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소식주의자라는 책이었고요. 이전에는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음식이 막 먹고 싶을 때, 많이 막 당길 때 정기적으로 이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절로 되는 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을 절제하는 마음이 흐트러졌다 싶으면 제 마음 상태도 그렇고 제 몸 상태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책에서처럼 평생을 곡식과 채소만으로 절제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건강한 식단을 규칙적으로 먹는 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